네, 안녕하세요.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좀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025년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갈 전망인 건지, 앞으로의 뭐 집값은 어떻게 변동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태훈 소장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집값이 네.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네. 우리 집 물량들이 음,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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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으니까 지금 좀 조정 기간이 나올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런지 좀 이유들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작년에 어떤 흐름을 네. 가졌는지도 아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엔 혹시 좀 어땠나요? 작년에 네, 1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네. 작년에는 뭐 좀 약간 1월 달, 2월 달, 3월 달 정도까지는 음. 집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기억 좀 해보시면 네네. 이거 왜 이게 분위기 자체는 전세 가격은 자꾸 올라가면서 왜 네. 그때 왜 빌라 포비아라든지 뭐 그런 전세 맞아요. 사기들 때문에 네네네. 이제 뭐 빌라에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기도 많이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좀 아파트의 어떤 전세 물량이라든지 월세 물량이 빠지고 나니까 그러면은 저 돈 줄 바에는 좀 갭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매매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면서 작년 이제 7, 8월 달에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어 9월 달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는 좀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을 했죠. 네, 대출도 그래서 안 나오고. 네, 1월 달에도 한 2,500건, 2월 달에도 한 2,5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작년에. 네. 그런데 뭐 7, 8월 달에는 거의 만 건에 가깝게 거래가 됐었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거의 9천 건, 8천에서 9천 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고, 근데 작년 이제 12월 달이 아직 뭐 다 집계가 끝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한 2,900건 정도가 이제 음, 거래 신고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거래가 네, 되고 있다라는 그러게요.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는지도 저는 재밌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이 자꾸 신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제가 한번 자꾸 오, 했었잖아요. 네. 특히 그쵸, 원베일리라든지 그쵸. 뭐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나요. 그쵸, 그 가격이요? 50억 막 그러고 네. 60억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들이 작년 한 해에 역대 최대를 찍었다고 와, 합니다. 네. 50억이 넘는 네. 아파트가 지금 서울에 역대 최대. 50억 이상 네. 초고가 아파트 네. 거래가 394건이 거래가 됐다라고 아, 근데 하거든요. 이만큼 많았다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네.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 그래서 50억 네. 이상 초고가 그러니까 평균 저 50억이잖아요. 네. 50억이 넘는 게 394건이잖아요. 저기 60억짜리도 있고 70억짜리도 있을 거 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네요. 저 50억 그렇겠네요. 50억으로만 딱 정리하면은요. 저 돈이 2조가 2조예요, 2조. 아, 그렇잖아요. 400건이면은 50억이면 와. 2조잖아요. 근데 저거 금액들이 거의 다 현금 거래가 됐을 거거든요. 그니까요. 이렇게 와, 진짜 근데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강남 소초가 확실히 많다라는 게 아마 확연히 보이시죠. 강남구가 200 207건, 건, 소초구가 123건, 123건. 그다음에 용산이 38건, 네. 영등포도 6건, 그다음 송파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저 송파 한 건은 어디일 것 같아요? 잠실 5단지. 잠실 네, 5단지 그 재건축 이슈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요. 21건이나 있었답니다. 그중에 9건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예요. 네. 그중에 용산구도 또 진짜 많죠. 네. 그러니까 한남 더일이라든지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그런 음, 아파트들이 네. 거의 100억 이상씩 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200억 이상이 두 건인데 그 두 건 다 나인원 한남동의 한남. 나인원 한남이라고 아, 합니다. 연예인일 것 같은데 두 건 다 뭔가. 그렇죠. 저런 거 다 뭐 현금으로 다 샀다라고 하니까 네. 진짜 야 이게 뭐 돈이 와. 있다 없다 기준이 네.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냥 저희 200억을 그냥 배팅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엄청난 거죠. 대단한데. 너무 그냥 네, 상상도 안 되는 숫자다 보니까 네, 뭐 말이 안 나와요. 와, 너무 대단하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 좀 더 하나 더 약간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요. 네. 그 나인원 한남 옆에 지금 네. 빈 공터 같은 땅이 있어요. 어. 거기에 부영이라고 하는 알아요. 기업 아시죠? 네. 네, 그 부영 기업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어. 거기서 이제 서울시랑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부영은 이제 고급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게 공원 부지였는데 지금 어떻게든 좀 이상하게 잘못 넘어가 가지고 지금 그런 소송 중인데 서울시에서는 공원으로 매입을 해오려고 그러고 아. 부영에서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아. 고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네. 상황도 있습니다. 한남동에. 그러니까 어. 만약에 공원을 만드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또 공원을 만든다라는 것도 솔직히 좀 안 좋. 좀 생각하시면은 나인원 한남의 주민들은 되게 좋을 수 있지만 그 큰 돈을 가지고 또 저 사람들만을 위한 또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조금 맞아요. 웃기는 거고 그리고 한남동에 요번에 그 재건축 네. 재개발을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뭐 삼성물산에서 또 하나 또 수주한 것도 또 거기 근처가 하다 보니까 한남동이라든지 뭐 그쪽 용산 쪽에 계속 지금은 뭐 여기 38건밖에 없지만 앞으로 거기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들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이제 뭐 서초구 저 정도 수준까지 확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대신에 또 신저가 거래도요 너무 많이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신저가.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매매된 아파트가 제가 한 네. 3천 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뭐 3.2%면 오. 적은 숫자는 아니겠죠. 한 또 100가구 정도는 또 신저가로 또 아니 아무리 높게 올려도 팔리는 아파트가 있는가 반면 네. 아무리 낮추고 낮춰도 네. 안 팔려가지고 그쵸. 더 낮춰서 신저가가 되는. 더 급매로 내놔서 아이고야. 정리가 되는 것들이 그래도 네. 조금 있었다. 너무 극과 극이 점점 심해지고 네. 있는 것 같다는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양극화가 네. 점점 이렇게 뭔가가 심해지고 있는데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런 비싼 아파트들한테는 크게 뭐 작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네. 서민들이라든지 내가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제약인 거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보시면 상승세를 멈춘 서울 아파트 값의 어떤 지수 지표 뭐 그런 거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지금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4년 12월 달만 해도 0.04 정도의 약간 하락세기는 해도 네. 좀 높은 상태였는데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25년이 넘어오면서 이제 보합으로 이제 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가격까지도 같이 동반 하락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시면 또 많이 좀 주춤하고 있다. 아니 라는 근데 거죠.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었던 게 네. 그래도 오르는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왜 네. 상승세를 멈춘 이 그래프는 떨어지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신저가 아파트들로 그럼, 인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락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인 많이 거죠. 이제 고가 아파트들은 이제 뭐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이렇게 빈번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9억에서 아니면 9억에서 한 15억 사이 네.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아파트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있던 어떤 평균값에 가까운 아파트들인데 그 아파트들이 이제 예전에 뭐 12억에 나왔으면 그 12억에 그냥 거래가 되는 아니면 거기서 뭐 위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낮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억짜리 아파트였다 그러면 네. 그것보다는 좀 낮게 내놔야지 이제 거래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저게 표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표본을 정할 때도 뭐 아파트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의 뭐 그런 기준이 잡혀져 있다 네. 보니까 뭐 500세대 아파트, 600세대 아파트들은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배제되기도 하고 약간 왜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왜 그런 체조라든지 네. 피겨스케이팅 보면은 네. 위아래 자르고 중간에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점수 내는 거 아시죠? 너무 고가 아파트 빼고 너무 그쵸, 저가 그쵸. 아파트 맞아요, 빼고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중간에 있는 네, 사람들끼리 네, 네. 평균치 네, 해가지고 네. 그게 네 점수다 해가지고 금메달 맞죠. 금운동 나눠지는 것처럼 네. 여기도 아마 그러니까 표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보합이다. 근데 보합에서 조금 낮아지면은 이제 또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오.
저번에 제가 벌집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니까요.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거는 좀 세부적이어 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시장에 어디쯤에 있는지가 조금 판단해 가지고 그거는 네. 내가 투자를 할 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사분면으로 나와져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매매 가격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죠? 여기 보면은 매매 가격 지수는 좀 네. 하락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여요. 네. 그 대신에 전세 가격 지수는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랑 자꾸 올라가는 게 뭐냐면 집이 없으니까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내가 그 이제 어느 한 아파트라든지 그 단지에 가서 살라고 전세를 물어보면 네. 전세 가격은 저희 안 빠져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내가 15억에 내놨다가 네. 14억에 내놓는 거 좋은데 네. 주변에 다 전세가 뭐 6억, 7억이야. 그 나는 나 우리나라 걱정을 해가지고 나 5억에 전세 5억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세 5억에 들어오신 분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주변 시세 다 맞춰요. 누가 한 명 6억이면은 전세 다 그 동네 그냥 그 아파트는 층에 좀 다를 수 있지만 너무 저층 아니면은 그냥 6억 선이 그냥 다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낮아지거나 그러는데 또 없다 보면은 우리 집 전세가 날 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6억 5천, 7억 해도 오히려 네, 그런 부분도 그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있으니.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뭐 대단지 입주를 하면서 입주장이 벌어질 거다 뭐 한다 그랬지만 네. 생각보다 너무 잠잠하고 조용하게 하나하나씩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출이 완전히 막혔으면 하락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1월 달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다시 네, 리셋. 금융사에서 네. 대출을 잘해주고 있더라.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막 진짜 미칠 듯이 목을 조르는 것 같지만 또 살 구멍들은 다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합 시장인데 이게 하락 시장으로 갈 것 같으면 전세 가격이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또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금리가 올라가면 좀 사람들이 좀 조심할 건데 네. 왜냐하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하락할 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 보면 그러면 대출을 옛날에는 조금 뭐 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전세를 대출 조금 더 받아가지고 좀 좋은 집 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상당히 좀 많다 보면 전세 가격이라는 게 조금 빈집은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빨리 좀 채워놓고 싶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할 건데 뭐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그런 부분이 좀 형성이 되다 보면 누군가는 와서 전세를 얻고 그것보다 좀 없어서 좀 더 비싸게 얻는 사람도 있으면 그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수원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도 저는 전세를 한 3억대에 그냥 전세를 놨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벌써 1년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은 그게 4억 5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엔 입주장애 때는 빨리 채우고 싶은 입장에서는 네. 그냥 주변 그러니까. 시세보다 그냥 낮게 그냥 빨리 채우자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괜찮아 나 러프하게 좀 시간 좀 있어 여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저보다 거의 한 7, 8천 이상 더 많이 받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매 역시도 처음에 입주장에서 매매가 됐던 부분들을 보다는 지금 한 2억 정도는 더 올라가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힘들지만 좀 버티면은 이게 좀 정화가 되고 또 다시 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상승 시장도 갈 수 있다라는 거 또 생각하시고요. 그럼 지금은 현재 보합 시장에서 지금 보합 시장인 것 머물고 있는 같아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 지수가 떨어지면은 이제 저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하락이 되고 하면 또 눈여겨 봤던 아파트를 좀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집값하고 전세값을 조금 예상을 조금 할 네. 건데요. 일단 새 집값은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너무 지금 좀 정치적 이슈가 이거는 불안정하기도 진짜 하고. 너무 불안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긴 한데 지금 어떤 탄핵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 지금
지금 정부가 어떤 계획을 했거나 발표를 해놨던 것들을 다음 정부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다시 지킬 확률이 처음부터 높죠.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다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에는 어떤 음. 갈팡질팡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전셋값은 서울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40% 이상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새 집이 없잖아요. 네. 새 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새 집이 없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뀌고 네. 또 서울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네.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집이 없으면 전세 네. 물량이 없으면 전세를 내가 조금 집주인 입장에서 조금 더 높여보기도 하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그리고 또 2년 지나가지고 4년 더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전세 가격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네. 그다음 그렇게 수요는 항상 조금 일정한데 공급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 보면 공급이 조금 더 러프하게 생기면 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하는데 지금은 공급이 완전히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때 왜 잡내화 우리 했었잖아요. 네. 잡내화도 했었을 때 또 공사비 인상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공사 자재비뿐만 아니라 그 공기가 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상승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새로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도 자꾸 멈칫멈칫하던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거.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도 네. 이제 뭐 상반기에 뭐 1월 달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네. 뭐 우리나라 뭐 환율이라든지 뭐 그런 거 네. 부담 때문에 네, 금리를 뭐 더 되긴 동결이 했죠. 됐죠. 네. 그다음에 뭐 입주 물량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또 뭐 강남이라든지 아까 전에 뭐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또 작년처럼 2024년처럼 계속 오를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네. 아파트 거래가 어떤 것들이 많이 되었나라고 봤더니 아직도 신고가 거래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원베일리부터 한양, 그러니까 잘 압구정, 나가는 예. 집들은 계속 잘 나가죠. 그런 것들이 되게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역시.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우리가 31개의 자치구가 있잖아요. 거래가 제일 많이 됐던 게 강남 서초구예요. 또 이게 희한한 거예요. 뭔가 왜 그러면 최저가 거래된 곳은 어디예요? 그건 안 봤습니다. 네, 그까지는 제가 볼 네네네. 여유가 없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지금 한 900건 정도가 1월 달에는 좀 거래 신고가 돼 있는 게 한 900건 정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비싼 아파트들은 신고가 거래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래서 수도권 끝자랑하고요. 그다음에 네. 미분양이 지금 많이 산적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인구 감소가 좀 발목을 좀 잡을 거는 그러니까요. 같는데 그 인구 감소가 지방의 인구 감소는요. 서울로 많이 서울 경기도권으로 전입을 또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이게 하셔야 계속 될 거예요. 올라오는 게 이거 잡으려고 집값 잡으는 게 약간 그래도 그렇죠. 지방에 살아라 네. GTX도 뚫어주고 막 했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GTX를 깔아줘 교통이 편리하고 막 그러면은 네.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놀러 가기는 좋은 아. 거예요. 근데 지방 사람들은요 네. 그걸 타고 올라와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권이 예전에 비해서 더 방대해지고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인구랑 예전에는 서울 경기 인구가 2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서울은 900만 명이지만 경기도는 지금 1,3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200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뭘 하면서 지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수도권 올라오다 쪽. 보니까 지방은 인구 감소가 더 급격하게 일어난다. 그렇게도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뭐 전국 얘기를 하면은 지금 작년보다 지금 22%가 감소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를 좀 못 쫓아간다라는 거 있는데 서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40% 정도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아마 더 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네. 보증금을 또 많이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좀, 네, 그래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그래서 어. 반전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네. 월세 전환도 좀 상당히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맞아요. 현금 받고 싶죠. 현금을 이제 좀 많이 원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또 될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대출이. 왜 그런 얘기 있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 있죠. 네. 그런 표현처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도 많다 이게 보니까 위험한데.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주거 네. 부담이 좀 커지면서 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전셋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집값을 좌우할 변수가 제가 한 5개 오, 정도를 좀 정해서 왔는데요.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에요. 음, 이번 정부가 좀 얘기를 했고 발표를 해놨던 것들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에 이제 2024년도에 달라지는 마지막에 뭐 맞아요. 달라진 뭐 그런 네.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무슨 매우 얘기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쨌든 뭐 소득세법상의 뭐 다주택자들 뭐 중과세 정책이 뭐 올해 5월 때까지는 한번 연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연장이 되면은 좀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좀 팔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그게 딱 멈춰져 버리면 굳이 팔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월세로 내놓겠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부세라든지 그런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금들을 이제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종부세라든지 뭐 재산세를 낼 때 공시 가격을 뭐 지금은 뭐 현재 아직까지 법으로는 2030년도까지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해놓았던 것들이 폐지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폐지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지금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저게 폐지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좀 공급의 측면인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되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 일기 신도시는 좀 대형 평형대가 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이것도 정치적인 네. 불확실성이 그래서. 좀 커져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금으로 또 그거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의 측면에서는 또 악재가 하나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네. 두 번째는 번째. 이제 대출 규제. 네. 이제 7월부터는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5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더 줄어드는 이야.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네. 상황보다는 더 그러면 집을 네.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은 상반기 빨리 알아보고 그렇죠. 들어가는 게 제일 네. 좋겠네요. 네. 그런데 또 부담스러운 거는 네. 많이 또 정치적 이슈 네, 때문에 또 네.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네. 셋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 네. 네,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또 집값이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뭐 연장선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잡내화처럼 공사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져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공을 하고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수익이 발생을 돼야지 하고 그쵸, 또 그쵸. 재건축 재개발은 시행하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이거든요. 네. 조합원들도 내가 추가 분담금을 갖다 계속 많이 늘려 나갈 수 없잖아요. 그 잠실 내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는 싹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족한 돈은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자꾸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이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합원의 약간 혜택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옛날에 그게 왕십리에 그 대형 아파트가 네. 있거든요. 네. 거기 미분양 나가지고 조합원들이 그거를 다 갚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
있는데 와, 지금 뭐 잠래아 조합원당 추가 분담이 1,500만 원이래요. 네, 더 늘어난 거예요, 그거. 아, 예, 예, 예. 대단. 그러니까 주택 공급 물량 네네. 감소도 음. 분명히 있더라는 거. 이제 공사비부터 이제 자재값 뭐 그런 거 다 포함이 돼서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이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설사들이 꽤 있더라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다섯 마지막. 번째가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인데 이게 그나마 작년에 2번 금리 인하가 되면서 연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PF 대출 부실이 한 11%대였는데 네. 금리 인하가 되면서 한 5%대로 확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네. 그 분위기만 조금 많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상반 이제 2025년도에는 네.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경제도 어렵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빠져야 된다. 어떤 분들은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쵸. 네. 워낙 지금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빠지면 살까요? 안 사죠. 안 살 것 같은 거였죠. 또 왜냐면은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더 빠질 것 같거든. 그쵸. 올라가니까 지금 더 올라갈 것 들어가는 같으니까 네. 샀는데 네.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또 못 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살 만한 지역이 먼저 정해지면 네. 그 동네에 꾸준히 임장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네. 급매 물건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먼저 내 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항상. 근데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네. 매번 타이밍이 안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계속 빠져라. 근데 나는 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들을 자꾸 살 수 없고 자꾸 방관만 하시는 분들이 자꾸 집값을 빠지기를 더 기대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런 일이 또 없더라는 거.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는 못 잡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우리끼리는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저도 네. 뭐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를 해서 좀 네. 현금을 들고 있고 그 전세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한번 보려고 지금 딱 째려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딱 맞으면 또 앞으로 또 한 5년 10년 뒤에는 또 좋은 기회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도 한 10년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봐서 요번에 타이밍 한번 잘 맞추면은 또 한 10년 뒤에는 또 좋은 분위기가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면서 네. 이게 가져본 사람만 그걸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올 상반기에 한번 좀 규제가 괜찮은 묶이기 지역, 전에. 그렇죠. 이제 뭐 대출 규제가 네. 좀 커요. 네. 우리가 뭐 자기 돈 가지고 다 살 것 같으면 네. 저 50억 이상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또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면 또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또 상반기 정도에는 또 타실 분들은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025년 아무래도 지금 상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너무 계속 커요. 있고 네. 뭐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지금 몇 번 이루어질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확실한 건 지금 7월부터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니까 그 전에 조금 더 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네. 그래도 지금 잡을 타이밍에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네. 좀 어느 정도 좀 잡힐 때 빨리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또 보합 시장이다라고도 뭐 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2025년 부동산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